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개념 완성 세계사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준호입니다. 네, 5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일본사 보고 있고요. 자, 일본사 문제 풀고 인도사 개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와우, 되게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야, 지금 우리 끝낸 게 어쨌든 문명사 끝냈고요. 문명사도 굉장히 좀 우리가 더 많이 했고요. 중국사 끝냈고요. 일본사 끝냈고요. 남은 꼭지가 이제 인도사, 서아시아사, 서양사, 근현대사. 아직 많이 남았구나. 근데 괜찮아요. 얼마 안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얘들 그냥 지금 5주 차잖니. 아직 5주 차야. 우리 앞으로 내 생각에 이번 우리 개념가 한 14주 차는 아니면 13주까지 만날 것 같은데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10주 안에 세계사 전범위를 끝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개념 봐주고 사료 봐주고 교육 전기출 다 봐주고 평가 문제 다 봐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네요. 힘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농담 따먹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분석을 잘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분명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뭐 소새끼, 개새끼, 소새끼, 개새끼, 이래 되겠어, 맞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소새끼, 개새끼 하니까, 그 옛날에 쌤이 중학교 때였던가? 소새끼 개새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네. 맨날 이제 하얀 소새끼 개새끼 하면서 막, 누구였더라? 무슨 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풀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부식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명문부사 가문 출신 그는, 자, 지금도 밑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고다이고 천황의 밑줄. 잠깐만요. 내가 밑줄을 왜 안 쳐지냐? 어머, 좀 이쁘게 쳐라, 이쁘게. 고다이고. 네. 고다이고 천황 밑줄.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계속 갈게요. 고다이고 천황의 막고토벌에 가담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을 자, 밑줄 간다.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을 막느라 세태해진 막부까지 밑줄 쳐서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만약에 이 막부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가마쿠라를 고르셔야 돼요. 그럼 이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구나. 어머나, 얘 왜 이래 흔들리니? 가마쿠라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더 이상 가마쿠라가 명명을 잊지 못하니까 고다이고 천황이 나오는 바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는 거야. 맞지? 자, 얼마 후 그는 천황과 가를 서고 동생과 함께 교토를 중심으로 가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세 번째 밑줄 간다. 교토를 중심으로 가를 수립까지 밑줄. 동그라미 3번. 그럼 이 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무로마치 막부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가의 우두머리로서 가를 이끄는 한편 선종을 옹호하여 선승무소 소새끼 그리고 소새끼 내고 나왔고 덴유지라는 사원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불교 활동을 추진하였다. 어쨌든 무로마치 막부고요. 그리고 파악했으면 됐습니다. 소새끼 너무 재밌지 않니? 소새끼 무소 소새끼 소새끼 미안해요. 네, 소새끼 내 발음은 소새끼가 더 재밌어요. 자, 밑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키워드 찾고 먼저 들어가잖아. 선지에 난학, 견수사, 와카문학, 가마무역, 상킹코타이 제도. 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지. 교육청 문제는 대부분 애도 막부를 묻는 게 되게 많잖아. 근데 평가원은 최근 들어서 다양하게 많이 물어본다고요. 나라나 헤이안도 물어보고 가마쿠라도 물어보고 무로마치도 물어보고 특히 요즘 무로마치가 좀 더 끌리죠. 왜냐 관계사 쪽으로 낼 게 있으니까요. 자, 갑니다. 자, 나낙은 에도 막부 때입니다. 맞죠? 에도. 자, 견수사는 600년부터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나라가 618년에 망하고 이후엔 견당사로 이어지죠. 견당사로 이어져서 이후에 894년까지 파견되더라. 자, 와카문학 뭐예요? 내 눈 보이죠? 와카문학. 그렇지. 와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시문학이라서 얘기했는데 가나가 등장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헤이야 시대 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카문학. 여러분들 혹시 선지 판별하다가 헷갈렸다고 한번 와카문학이 뭐지라고 한다면은 얘기는 했는데 기억은 안 났을까요? 헤이야 시대야. 자, 가만무역이 시행된 거는 무로마치 때입니다. 우리 지금 무로마치 찾고 있는 거죠? 특히 누구? 그렇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가만무역이 지속되었고요. 상킨코타의 지도는 에도 막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이 5번 문제죠. 5번. 자, 밑줄친 그가 누군데? 난 몰라. 갑니다. 한중에 삼국이 그려져 있는 부채래요. 아이고야, 부채 되게 많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제시문 읽어볼게요. 이 유물은 금가루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이다. 이 부채는 1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과 자, 밑줄 간다. 1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의 종식과 통일을 이룬 그. 끝났네, 뭐. 그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니? 자, 다이묘들 간의 분열을 종식했다.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까지만 괄호치고 이 시대가 센고쿠 시대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실은. 맞잖아, 알잖아.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센고쿠 시대구나. 자,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선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도의 막부, 아스카, 문화, 중국과 가만무역, 조선 침략 실패, 견당사. 몇 번? 그렇지, 4번이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알겠지? 자, 에도의 막부 연거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스카와나 발전시킨 거는 쇼토쿠 태자고요. 가만무를 실시한 거는 아시카가 요시미스. 연당사를 보내 중국의 문을 받아들였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파견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막부가 어떤 막부인지 찾아볼게요. 자, 쇼군이 가키스의 변으로 피살된 후 가의 권위는 점차 실추되었다. 대규모 반란이 빈번해지면서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다. 이후 호소카 가스모토와 야마나 모치토요의 대립이 고조되었고 대란이 발발하였다. 교토는 주요 전장에 대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다이묘들이 패권을 찬 마지막 줄이 힌트네. 자, 밑줄 갑니다. 이를 계기로부터 해서 가의 정치적 영향이 위축되었고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한 세기가량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세기가 바로 센고쿠죠. 센고쿠 시대. 그러면 가의 정치적 영향력. 가가 누군데요? 무로마치 막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또. 결국은 잘 가다가 무로마치 등장했는데 이 무로마치로 인해서 다른 어쨌든 이 다이묘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서 그만 가키스의 변이 뭔데 쇼군이 피살했다며. 그 쇼군 이후의 다이묘들 그치? 쇼군은 누가 후계자가 될래? 이해되지? 자, 무로마치입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헤이조교 천도 원의 침입 막아내었다. 감한무역 다이카 계신 메이지 유신 남아있습니다. 자, 헤이조교로 천도한 거는 나라 시대다. 8세기고요. 자,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그렇지, 기억합니까? 가마쿠라 마코트입니다. 연도까지 기억납니까? 그렇지, 1274, 1281 기억 안 나도 상관은 없는데요. 동아시아 사람은 기억해야 되고 세계 사람은 약간 살짝 좀 더 까먹어도 되는데 기억은 해야 된다. 자, 가마무요 전개하였다. 정답 3번인데 거기 보면 온점이 2개 들어가 있죠. 내가 에어로 표시를 좀 해줬어요. 사실은 뻥이고 내가 하나 못 지었어요. 자, 갑니다. 자, 다이카 계시는 645년. 자, 메이지 유시는 1868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풀었죠.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재정의 수능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보세요. 자,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도다이사 밑줄, 도다이사 답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불전 밑줄 들어가면 헤이조교를 수로 삼았던 가 시대. 끝났지? 야, 도다이사 대분전 나왔고 헤이조교를 수로 삼았던 가 시대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대인 거예요? 나라 시대인 거죠. 나라 시대인 거예요? 그럼 밑에 내려갑니다. 자, 고사기, 무가제법도 이하쿠라, 사절단, 송으로부터 동전 대량 수입, 쇼토쿠 태자. 끝났습니다. 정답 몇 번? 그치, 고사기, 일본서기, 만역집. 잠깐만, 이거를 뭔가 조합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의 키가 일본에서 고만하더라. 사실은 누가 나의 키라고 하니 그냥 내 키라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말고 헷갈리니까 나라라는 애가 있다 해볼게요. 나라의 키가 일본에서 고만하더라. 나라 시대에 나라의 키가 일본에서
고만고만하더라. 나라 시대 때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지. 나라의 키가 일본에서 고만고만하더라. 우리 옛날 사회문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만 하면서 사회 조직부터 배우는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조총에 연연하지 말고 학회에 가서 협의하라고. 조총 이거 뭔지 다 아는지? 조합 총동창회 연연 뭐야 연대. 내가 말하는 연대 연합. 연대 연합. 조총에 연연하지 말고 학회 가서 협의해라. 이건 협회. 6가지거든요. 되게 재밌지? 자, 나라의 키가 일본에서 고만고만하더라. 자, 어쨌든 고사기 정답 1번이고요. 자, 무가제곱도 옆에 하면 연도 적어볼까요? 1635. 겹치는 게 수인장 발급 금지도 1635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고, 자, 이아쿠라 사절단 1871부터 73입니다. 송으로부터 동전이 대량 수입된 게 가마쿠라 막부고요. 자, 슈토쿠테자 나왔으니까 아스카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본사 끝! 후! 자, 일본사 끝났으니까 이제는 인도사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재밌고 재밌는 인도사를 들어가 보자고요. 잠깐만요. 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지? 너 왜 안 가니? 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 15페이지 우선 테마도 바뀌었습니다. 테마 3이 테마는 원래 바뀌었구나. 자, 거기 보면은 지금부터 또 정리를 할 건데요. 자, 테마 3 있습니다. 맞지? 자, 펜을 드시오. 자, 펜을 드시오. 펜을 들고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또. 자, 인도 전근대사. 3번 인도 전근대사죠? 네. 뒤에도 인도 근현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인도 전근대사 첫 번째 나온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인도사 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인도사 개관을 어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자, 인도사 개관을 할 건데 지금부터 인도사 개관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사도 그렇고 서아시아사도 그렇고 인도사도 그렇고 특히 서양사도 앞부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름이 안 알아지거든 맨날. 선생님 걔 같고 걔가 걔 같아요. 걔가 걔 같네요. 정말 뭔지도 모르겠고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인도 우리 그 노트는 실제로 판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크게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고대 인도가 있는데요. 고대 인도에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나 자이나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대 인도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왕조가 처음에 나오는 이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 때는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마우리아 왕조 때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소카 왕이에요. 그거만 알면 돼요. 이 사람의 업적만 알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쿠샨 왕조예요. 쿠샨. 참고로 이때 이제 중국의 한나라 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가 한나라 때. 자, 그러면은 이 쿠샨 왕조에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카니슈카와. 참고로 말하면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 여기는요 상자부 불교예요. 쌤이 그 불교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상자부 불교가 뭔지, 대승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뭔지 얘는 소승불교가 뭔지 대승불교가 뭔지 다 설명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니슈카 왕은 반대로 대승불교를 지지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한나라로 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쿠시안 왕조 이후에는 들어선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 자, 굽타 왕조 때는 너네가 기억해야 될 왕은 없어. 근데 이 당시에 문화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화가 중요해요. 여기는 문화. 어떤 문화냐? 바로 인도 고전 문화입니다. 인도 고전 문화. 우리 아는 산스크리트어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리다스의 샤쿤탈라라든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런 여러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아잔타 사원, 옐로라 석굴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의 침입으로 멸망했냐도 중요해요. 에프탈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으로 생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인도가 이슬람화됩니다. 인도의 이슬람화.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남쪽에는 촐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또 이어져 가기도 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가즈니 왕조나 사실 그 사이도 하나 더 있다 사실은. 근데 알 필요는 없어서 내가 패스했어. 가즈니나 구르 왕조 같은 왕조가 있다가 자, 인도가 이슬람화 됐다고 얘기했었죠. 자, 15세기로 갑니다. 갑자기 저렇게 뛴다고요? 아, 너무 뛰었다. 12세기 정도로 갈게요. 12세기. 생각이 갑자기 훅 뛰었더라고 내가. 참고로 내가 이거 하나 빼먹었어. 이거만 하나 잡자. 자, 구타 왕조 때 알아야 될 게 힌두교 요것도 빼먹었어 내가. 어쨌든 12세기 때 바로 무슨 시대? 빨간색으로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해서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거를 개창 이 시대를 연 사람의 이름이 아이바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건축물이 하나 있어. 그 건축물이 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쿠투브 미나르라고 하는 건축물이야. 쿠투브 미나르 라고 하는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니다. 자, 그리고 델리 술탄 시대 이후에는 이제 바로 너네가 아는 무굴 제국이 등장해. 자, 무굴 제국에서는 너네가 두 사람을 알면 되거든요.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브 황제만 알면 돼. 근데 둘이 성격이 다른 게 아크바르 황제는 자 내가 그랬잖아. 인도가 이슬람화 되었다 했지. 이슬람 종교가 들어온 거야. 이슬람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종교세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지즈야라고 하는 걸 내야 되거든요. 비이슬람교도는. 근데 얘네는 그거만 내면은 종교에 대해서 관용책을 풀어줬어. 아크바르는. 얘는 약간 관용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백성들이 잘 따르고 그랬는데 아우랑제브 황제는 그렇지가 않았어. 영토 확장은 되게 많이 했으나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지체하고 뭐가 너네 무조건 이슬람교를 해. 라는 그런 입장이었어. 그러던 가운데 18세기로 갑니다. 18세기로 가게 되면 무굴 제국이 쭉 이어져 가는 상황에서 영국이 먼저 들어와요. 영국이 식민지를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각종 저항들이 막 있어. 대표적으로 몇 개 한번 적어볼게요.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벵골 연합, 그 다음에 영국과 싸워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요. 이후에 세포이의 항쟁이나 시크 전쟁, 마라타 동맹, 시크 마라타 등 여러 사건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세포이의 항쟁 이후로 해가지고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바뀝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잘 가는가 싶었지? 근데 여기에 대적한 애들이 있었거든. 바로 인도 국민회의. 사실은 원래 인도 국민회의가 이런 성격은 아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쌤이 좀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마저 얘기 다 해줄 거야.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이 인도 국민회의의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 곳에서 스와데시라고 하는 걸 외치게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스와데시 라는 걸 외치면서 결국은 약간 인도가 이때 이 사건 이후로 벵골 분할령을 취소합니다. 요게 이제 1911년. 자,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은 이제 내가 아는 간디나 네루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간디, 비폭력 불복종 운동, 그 다음에 네루,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그 결과 그래서 어쨌든 1935년에 신인도 통치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면서 일부 한에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는 결국 마지막에 카슈미르 분쟁이 터지면서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여러 이제 나뉘게 되는 고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 같이 하면은 인도사를 간단하게 본 거야. 그래서 인도사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2페이지를 준비를 했지만은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지가 않아. 내 느낌에는 이래놓고 2시간 쓰면 나 진짜 뭐가 되냐.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인도사를 후뚜루마뚜루 끝내보자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사 개간은 정리했기 때문에 1번 고대 인도부터 가겠습니다. 주룩탑. 네, 그렇죠? 자, 1번 고대 인도. 자, 고대 인도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3가지 종교를 쌤이 적어놨어요. 첫 번째 우파니샤드 철학. 적고 얘기하자.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와 자이나교에 대해서 쌤이 딱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자, 우파니샤드 철학은요,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는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할게. 왜 등장했는지. 인도에 브라만교가 있죠. 우리 인도 문명할 때 배웠잖아. 브라만교, 카스트제도, 브라만교, 경전,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베다. 그렇지.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득권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당시 이제 이런 사상들이 발전, 육사외도 사상이라고 하는 게 발전해서 외도가 그 외도가 아니야. 육사외도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현자들이 만든 여러 가지 6가지 정도의 약간 그런 철학들, 그런 사상들이 발전하면서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 하나로 나오게 됐는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 결국 뭐냐면은 대우주의 본체인, 얘는 어쨌든 브라만에서 빠지지는 못해. 근데 대우주의 본체인 브라만이 있는데 걔를 우리는 범이라고 해요. 대우주의 본체인 브라만이 있고, 브라만 가르고 브라만. 근데 이게 그 개인의 자아라고 부르는 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아트만. 이게 범과 브라만과 아트만은 결국 일체다.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범아 일체론. 또 꺼졌네. 그래서 범아 일체론. 결국은 뭐냐, 브라만이나 내 개인의 자아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등장했냐? 결국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 밑에 나오는 불교나 자이나그나 다 그래. 자, 불교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불교 얘기 다 했잖아. 뭐야? 고타마 시타르타가 뭐를 그렇게 중요시해서? 인간 평등에 결국은 이거잖아. 계획은 나눌 거 없다라는 이거야. 자기가 왕족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나왔잖아, 얘는. 그러니까요. 자, 자이나게는요, 극도의 고행. 자, 적어볼게. 극도의 고행과 금욕을 중시합니다. 마치 뭐 스토아 아파도 저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해주자면은, 이런 자이나게의 모습과 완전 대비된 애들이 있는데, 이제 까마스트라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요런 거 붙이는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반대예요? 네, 요런 더 익숙하죠? 네. 굉장히, 까마스트라라고 하는 얘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굉장히 뭐랄까, 극도의 쾌락을 추구해, 얘네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네, 어쨌든.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아가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마오리아 왕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오리아 왕조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있었고요.
자, 수도를 지금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기 파 있죠? 파탈리푸트라 적혀 있는데 파탈리푸트라 자체를 다 강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파라도 강조를 해주던지 알겠지? 내가 왜 파탈리푸트라를 강조하냐면은 최근 수능 세계사의 경향이 그래. 파탈리푸트라든 푸르사프라든 두 도시를 갖다가 너네가 이 도시가 어느 왕조 때 수도였는지 그건 몰라? 그럼 너 이 문제 못 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주거든요. 얘 파탈리푸트라든 좀 이따 이제 쿠션 왕조의 수도는 푸르사프라인데 파탈리푸트라든 또 하나 더 있어. 국타 왕조의 수도가 또 파탈리푸트라야. 그래서 파탈리푸트라든 푸르사프라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쉬워. 자, 지금 건국 들어간다. 건국. 자, 마우리아 왕조는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공을 하거든. 그러면서 당시 이제 누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재 사대기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북인도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리아가 북인도를 통일하는데 이한 기원전 317년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북인도를 통일하면서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 전성기. 자, 참고로 요거 얘기 맞아. 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알렉산더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떠났던 게 기원전 334년이었거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가 이소스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투가 기원전 333년이야. 다리우스 3세랑 싸웠나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 서아시아에서 함사할 거야. 오늘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전성기 하트. 그냥 아까 무슨 왕이라 했어요? 아소카왕이라고 했습니다. 아소카왕. 아소카왕. 기원전 3세 거기 보면 막 줄 3개 있죠. 줄 3개. 아니야? 맞지? 줄 3개를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 미치겠다. 줄 3개씩이나 쓸 게 없는데 사실은. 자, 한번 합시다. 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상자부 불교를 되게 중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으로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거를 건립을 하고요. 세 번째 흰색으로 석주, 돌기둥. 석주라든지 이제 탑을 우리 스투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건축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소카왕이 당시 이제 북인도에 칼린가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칼린가 제국 어쨌든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미아나 그 생명에 대한 어쨌든 그 파괴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칼린가를 정복한 이후에는 불교에 귀의합니다. 자,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딴 거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야. 그냥 말 그대로 상자부 불교.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전파하더라. 자, 결국 근데 이러했던 나라가 쇠퇴합니다. 어떻게 쇠퇴했는데요? 자, 마오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사실 딴 거 없어요. 그냥 아소카왕 사후에 서서히 분열되었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 마오리아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누구? 그렇지, 아소카왕. 이 한 사람이야. 너는 이 아소카왕만 기억해도 돼. 아소카왕의 산치대탑, 석주, 상자부 불교, 사람인 딱 들어가는 거 있지? 요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됐니? 자, 다음 3번 쿠션 왕조 가볼게요. 이래서 3색이고요. 수도는 푸르사프라.
모두 사프라. 네모 처리하겠습니다. 오우야. 자, 얘는 딱, 얘네 표가 왜 분리됐지? 응? 표가 왜 분리된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고 왜 표가 왜 분리되지 이러고 있네. 혹시 뭐 이어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건국부터 갑니다. 1한 계통의 쿠션족이 건국. 이런 얘기 좀 하나 하고 싶어요. 뒤에 서아시아 들어가면 1한 계통의 4산족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나중에 뭐 1한 계통이 건국하였다는 선지가 하나 나올 때가 있었거든. 작년 기출이었을 거예요. 1한 계통이 건국하였다. 재작년인가 작년 기출인가? 그게 나왔을 때 쿠션 왕조도 해당이 되고, 저기 뭐 파르티아나, 우리가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르티아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나 다 되는 내용이야, 그게. 그래서 잘 봐놓으라고. 내가 원래 1한 계통이나 이런 건 잘 설명 안 하는데, 원래는 점점 이제 앞으로 세계사에서 이런 것들을 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쌤이 한번 적었습니다. 자, 발전. 얘네는요, 되게 재밌다. 얘네는요, 자, 노란색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개무역의 범위가 되게 재밌어, 지금부터. 그 범위를 한번 적어보자면은, 이제 후한 때, 후한, 쿠션, 그리고 서아시아에는 파르티아, 그리고 이제 뭐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인 거야. 그래서 이런 중개목을 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 쿠션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있었다 했었는데 누군지 기억납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지. 하트로 카니 슈카 왕입니다. 카니 슈카 왕. 자, 카니 슈카 왕. 자, 카니 슈카 왕도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예요. 이 사람은 데이스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승물교 발전에 기여했다. 이 정도 말하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문화 갑니다. 자, 문화에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간다라 양식. 선생님, 저요. 간다라 양식? 간다라 미술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자, 간다라 양식은 인도 양식과 헬레니즘 문화가 섞인 겁니다. 헬레니즘보다 이제 동서 문화의 이제 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 문화의 양식과 헬레니즘, 저희 다 서양사에서 할 거예요. 헬레니즘이 뭔지.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간다라 불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다라 양식이 이제 산출물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나중에 마찬가지로 비단기를 통해 중국에 전파가 됩니다. 전래됐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근데 나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야, 나라 망하는 게 뭐 있냐?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거예요. 카니슈카 왕 이후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펀자브 지방을 펀자브 일대, 펀자브가, 잠깐만, 자, 선생님, 펀자브가 어디에요? 라고 묻는다 하면은, 인더스강에서 약간 북쪽 유역이에요. 그래서 펀자브 주변을 상실하게 되고요. 거의 서북부를 다 빼앗기게 되면서, 이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만 이후에 이제 명맥을 유지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어서 굽타 왕조를 갈 건데, 굽타 왕조 뭔가 못 쓸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러면은 지우고 굽타 왕조를 쓸게요. 됐지? 자, 지우겠습니다. 사실 중국사 이런 부분은 기출된 내용도 많아서 설명할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인도사 같은 경우는 기출이 얼마 많지가 않아 사실은. 인도사를 많이 내기 시작한 게 최근 들어 인도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지, 많이 낸다 해도 해봐야 한 많으면 2문제고 적으면 항상 1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막 설명하고 할 게 없어 내가. 자 갑니다. 4번. 굽타왕조고요. 굽타왕조는 4에서 6세기, 수도는 파탈리푸트라였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연도까지 같이 적어보자면 320년부터 550년까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굽타왕조. 자, 이거 여기를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나도 몰라요. 는 아니고 찬드라굽타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했어요. 1세가 건국. 그래서 사실 굽타 왕조는요, 전성기라고 하는 게 찬드라굽타 2세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찬드라굽타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랑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사실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성기. 근데 사실 여기는 우선 찬드라굽타 2세. 북인도를 통일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 파트가 찬드라굽타가 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굽타 왕조에서는. 자, 굽타 왕조에서는 얘기했잖아. 굽타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라고요. 그래서 문화 나오지? 자, 문화는 진짜 중요합니다. 굽타 왕조에 나오는 문화는 진짜 별이 아까울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힌두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두교. 힌두교에 됐습니다. 3가지 적을 거예요, 지금부터.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우선 브라만교회, 불교회, 민간 신앙까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힌두교는 다신교 사상입니다. 다신교입니다. 알겠니? 두 번째, 힌두교의 경전 중에는 빨간색으로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이 만우법전이 매년 인도사의 굽타 왕조를 낸다면 출제가 되는 선지인 거야. 알겠지? 만우법전 잘 만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면 어쨌든 브라만교가 남아있는 거거든.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 중시.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 중시. 세 번째, 이들이 대표적으로 믿는 유명한 신들이 있어. 그 3명의 신의 이름 적어볼게 나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요거 한 게 아니고 시바 신이라고 있어요. 너네 안에 시바겐 아니고, 어머, 또 잠겼어. 참나. 네, 시바 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고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볼 거예요. 자, 인도 고전 문화. 자, 인도 고전 문화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무슨 문학? 산스크리트 문학.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의 고전 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다리를 굽히고 노란색으로 칼리다사의 꺽쇠 샤쿤탈라 라는 작품이 있고요.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마하바라타, 꺽쇠 라마야나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요 희곡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죠. 불교. 요렇게.
불교가 이제 빨간색으로 아잔타 중간점 옐로라 옐로우 할 때 옐입니다. 옐로라 석굴사원. 그래서 힌두교가 발전을 할지라도 여전히 불교 사원들을 통해서 석굴사원들 불교 사원들을 통해서 불교를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믿고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굽타 양식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 참 힘드네요. 자, 굽타 양식은 별게 없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 얘네 간단해요. 왜 안 써지니? 간다라 미술에다가 인도 고유의 문화를 좀 더 섞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있는데요. 자연과학 딱 크게 이제 사설에서 자연과학에 대해 많이 출제를 하는데 보통 영이라는 개념을 썼다라는 것과 십진법을 사용했다. 요게 이제 굽타 왕조에서의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요 두 개 정도가 나옵니다. 항상. 자, 그럼 여기까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원주율을 통해서 지구 둘레를 추산했다는 내용도 있고, 지구의 자전이나 일식이나 월식의 발생 원리를 탐구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슬람 세계의 자연과학 발달에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수능에 직접적으로 내진 않습니다. 자, 결국 그럼 이 나라 왜 망했는데요가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태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에프타르 침입. 자,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29%짜리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였어요. F타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역사를 푸는 친구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키워드만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 굽타야 라고 이렇게 꽂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기출이 다 그랬고 너네도 기출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렇게 꽂아.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쌤이 이제 기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사료가 있는데 사료에서 방향이나 모양, 그림들, 위치, 특히 위치를 나타내는 사료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림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가 어쩌고저쩌고인데 동쪽에는 얘가 있고 북쪽에 얘가 있고 남쪽에는 얘가 있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요. 그랬을 때 왜냐 9월 평가면 그 문제도 이렇게만 풀었으면 너네 다 풀었어.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너네가 항상 F탈이 나오면 무조건 굽타 왕조라고 보고 굽타 왕조가 아니라 선지가 없나 찾아. 근데 없이 당황스럽거든. 그때부터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해. 근데 잘 보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좀 이따 우리 그 평가 문제 풀 때도 할 건데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은 여기가 가였어. 가의 동쪽에 F탈이 있는데 얘네가 굽타 왕조를 괴롭혔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이 F탈이라고 꽂혀가지고 굽타를 찾고 있는데 정작 답은 얘였고요. 사산조 페르시아랑 관련된 선지로서 얘네가 비잔티움이랑 싸웠다라는 게 정답 선지였어. 근데 굽타를 생각한 친구들은 비잔티움과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나면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그리라고. 너네 막 정치하고 하면 막 열심히 그거 그리잖아. 그 이혼을 했는데 인지를 했니 아니니부터 해서 친양자니 양자니 별거 다 하시잖아요. 너네 맨날 가게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5번 인도의 분열과 이슬람화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파트 별거 없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진짜 별거 없어 못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5번 인도의 분열과 이슬람화. 자, 거기 보면 북인도랑 남인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지? 북인도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굽타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는 바르다나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요. 바르다나 왕조. 여기 7세기 때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슬람화가 된 거지. 그러면서 두 개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요 사이에 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슬람화.
이렇게 이슬람화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즈니 왕조와 구르 왕조로 이어집니다. 가즈니 구르. 자, 가즈니 왕조는 한 10세기, 구르 왕조가 한 12세기, 12세기 정도 됩니다. 한편 남인도 같은 경우는 촐라 왕조가 들어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촐라 왕조가 이제 쭉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저기 말레이 반도까지, 그래서 뭐 수마트라라든지 수마트라 섬이라든지 말레이 반도까지 뭐 세력을 확장시켰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크게 중요한 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야. 자, 이후 자 6번 델리 술탄 시대. 자, 이 델리 술탄 시대로 가게 되면요. 자, 우선은 되게 좀 여기가 되게 복잡한 곳이야. 델리 술탄 시대는 사실은. 델리 술탄 왕조가 되게 복잡한데 차근차근 정리하면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화살표 우리 그 짝대기가 3개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아이바크가 개창. 이게 1206년이에요. 몽골 제국의 시작과 같지. 참고로 13에서 한 16세기까지 가거든요. 요게 그 사이에 굉장히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왕조 안에서도 몇 번의 변천이 있어요. 되게 어렵지. 그래서 너네는 결정적으로 사실은 수능에 풀 거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델리 점령해서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개창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건축물,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새로 만들려고 사실 이제 승리라고 하자. 발음이 좀 약간 이상한데? 잠깐만. 자신들이 그 이슬람 세력에서 이제 어쨌든 승리해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쿠투브 미나르를 건립하더라 라는 거.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굳이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 관용책이라고 해서 지즈야 나쁘시 인정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세 지지야만 내주면은 너네가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굴 제국을 딱 적으려고 해요. 무굴 제국 하니까 없네요. 치고 들어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델리 술탄 시대. 자, 델리 술탄의 키워드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아이바크, 델리, 쿠투브 미나르 3가지만 기억하면 사실 별거 없어. 쿠투브 미나르 건축물 좀 사진 보면 알까? 그냥 딱 보면 너네가 이게 쿠투브 미나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될 거야. 별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7번 무굴 제국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도 사는데 비교적 빨리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설명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사는 솔직히 진짜 찐 암기고 여기서 머리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머리를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뒤에 나올 국제관계사야. 서양사 통해 싹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국제관계 파트. 가나 사이 국가 간의 관계. 가나 국가 간의 관계. 관계사가 너네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무굴 제국. 자, 무굴 제국은요 1526년부터 해서 1877년까지 있었고요. 수도를 아그라에서 델리로. 네. 여기 천도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건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건국. 선생님, 무굴 제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무굴 제국은 자, 이게 연결이 잘 돼요. 지금부터 연결이 잘 돼야 돼. 자, 16세기잖아. 당시 서아시아에는 티무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 자, 오스만 제국이 있고 이란 지역이나 이쪽에 티무르 왕조가 있었고 그 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델리 술탄 시대였어 원래. 근데
이 티무르 왕조가 사실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은 그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칭기스칸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들어서게 된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이 티무르 왕조인데 되게 어렵네. 이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라고 하는 자가 있어. 바부르. 이 사람이 이제 내려오면서 얘를 없애고 무굴 제국을 만든 거야. 그래서 무굴 제국 역시도 사실은 몽골 제국의 부흥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일련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해. 근데 이 티무르 왕조가 중간에 이제 명나라를 정벌하려 하는 과정에서 티무르가 병사를 죽고 이 왕조가 망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 이 지역 근처로 해가지고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런 추세다라는 것 정도만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를 같이 배우는 게 되게 좀 편하긴 한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인도사를 먼저 배우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적인 분위기 정도만 잠깐 파악을 해놓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바부르라고 하는 자가 바부르라고 하는 자가 델리 술탄 시대를 종결돼버립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였냐 하면은 똑같이 흰색으로 파니파트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어. 1526년에. 여기서 뭐 보면은 뭐 델리 술탄 왕조의 뭐 로디 이런 거 막 적혀져 하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델리 술탄 시대 안에서도 왕조에 되게 변천이 있었다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니파트 전투에서 결국은 무굴 제국이 바부르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무굴 제국을 딱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수도는 아그라였는데요. 1648년에 델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했니? 자, 그럼 첫 번째 전성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전성기는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자,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브 황제 둘 다 강조해야 됩니다. 아크바르 황제. 자, 아크바르 황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토, 종교, 정치 이렇게 세 가지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크바르 황제는요. 어쨌든 그래서 영토를 꽤 많이 넓힌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요 표현 잘 봐. 데칸고원 이남 제외의 북인도 통일. 선생님 그러면 데칸고 이남은요 언제 통일합니까? 밑에 나오는 너네가 배운 아우랑제브 황제 때. 그래서 아우랑제브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 너는 다 적혀있어서 안 적어도 되겠지만은 나는 하나도 안 적혔기 때문에 적어야 되잖니? 자, 여기는 영토랑 종교만 돼 있죠. 선생님 그랬어 그러면은. 자, 아크바르는 데칸고원 이남 제외라고 했고, 그러면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데칸고원 이남도 통일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남부 지역의 진짜 일부를 제외한,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남부 지역 일부 제외. 고 여기는 잠깐만, 선생님 북인도 통일이니? 어머 전인도 통일. 미안해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테스트는 똑같은데 앞에가 어디까지가 제외되는지 그 범위를 좀 봐달라는 거였고, 그래서 잠깐 우리 자료 좀 보고 올게. 그 자료 6페이지 보면요. 무굴 제국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왼쪽에서 두 번째 거.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 때의 영역이랑 아우랑제브 황제 때의 영역이 약간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데칸고원 이남까지 못 내려갔었는데 벵골은 다 차지했어, 그 와중에. 근데 데칸고원 이남에 그래서 남부 캘리컷이나 코친 이쪽을 빼고는 다 차지했다. 누구 때? 아우랑제브 황제 때. 그래서 둘이 이게 약간 비교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교 비교 갑니다. 자, 아크바르 황제 때는 무슨 정책?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요, 똑같이 노란색으로 이슬람 제일주의. 그게 당연히 데이비드 측밖에 없는 거지. 이런 모양새니까. 그래서 특히 요 왕 때는요, 아예 지지야를 폐지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델리 술탄이나 나중에 이제 서아시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지지를 내고 자유를 주는 거, 종교적 자유를 주는 것만 사실 되게 관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크바르 황제는 아예 지지를 폐지시켜버려요. 그냥 너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비이슬람 교도들에 한해서는 지지를 없애준 거예요. 너네 알아서 해. 너네 믿음이지. 너네 알아서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모습으로서는 이제 뭐 별거 없긴 한데 뭐 토지를 개혁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등 어쨌든 여러 정책을 펼치더라. 결론은 너네가 비교해야 될 건 사실 이건 거야. 요거 비교만 잘해서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이랬던 무굴 제국이 점점 가라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토호들이 토 세력이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 얘가 독자적으로 성장을 하잖아. 그러면 중앙은 당연히 힘이 가라앉게 돼. 이거는 많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역사에서. 거기다가 프랑스, 영국의 침공. 그래서 국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랑스와 영국이 침략, 이게 플라시 전투에 대한 내용들 18세기 중반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쌤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 필기노트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은 34번 인도 근현대사 있지? 거기서 싹 정리를 해드릴 거야. 알겠지? 자, 우리 문화 갑니다. 문화. 무굴 제국의 문화. 자, 무굴 제국의 문화 같은 경우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교, 2번 언어, 3번이 건축, 4번이 회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의 첫 번째 무굴 제국 때 나왔던 종교는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시크교. 이거는 뭐냐면은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힌두교랑 이슬람교를 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북인도 지방에서 주로 유행했습니다. 북인도. 적을 수 있을까? 요 종교는 이제 북인도. 왜냐면 인도 중부에는 또 마라타 동맹이라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렇고. 자, 언어라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우르두어. 선생님 도대체 우르두어? 이게 뭐예요? 자, 우르두어라고 하는 건 되게 재미있는 언어인 게 얘도 이제 페르시아어랑 아랍어를 이제 섞은 거예요.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되게 복잡해. 결국은 이거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를 썼다. 공식 문서엔 페르시아어. 자, 건축도 빨간색으로 타지마할. 자, 타지마할은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바 황제 사이에 있던 샤자한이라고 하는, 자, 이슬람 계열에서 특히 샤라고 하는 건 되게 위대한 군주를 표현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 때 자신의 아내를 그리는 마음에서 건축했던 게 바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회화 같은 경우는 무굴 회화라고 있어요. 그냥 읽어줄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회화인데 얘가 이제 세밀화로 유명하거든. 되게 말 그대로 세밀한 그림. 세밀화로 유명한데 특히 이 페르시아 세밀화랑 얘 같은 경우가 잠깐만 가려고 페르시아 세밀화랑 인도 양식이 적절히 융합된 거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7번까지 정리를 한 거고요. 우리가 인도 정근에서 조금 쫙 봤거든.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초기 우리 불교 뭐 우파니샤드 철학 불교 자이나교 있었고 쿠파 때 그래서 한동안 불교 쫙 가다가 쿠파 때 가면 힌두교 그러다가 이슬람교 등장 그리고 무굴 제국 후반때가 되면은 시크교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인도는 종교의 변천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럼 이어서 34번으로 갑시다. 인도 근현대사. 다행히도 나의 목표. 사실은 쌤이 오늘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내려놓고 나는 그래, 오늘 인도사까지만 나와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잘 빠지네. 좋아.
자, 인도 근현대사 갑니다. 자, 인도 근현대사 1번은 17, 18세기 인도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영국의 인도 침략. 물을 한번 봅시다. 되게 시원해요. 사실은 지금 한겨울 아니에요. 어쨌든 한겨울인데 되게 찬물을 먹게 되더라고 사람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영국의 인도 침략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경. 도대체 영국이 인도를 왜 침략했을까 생각해보자고. 첫 번째 우선 이런 거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모골 제국이 쇠퇴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동인도의 사랑 써볼게요. 영국이 당시가 엘리자베스 1세 때거든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인도에다가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 회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회사예요. 회사를 만들게 된 거지, 인도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했냐면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자, 과정. 점점 더 욕심이 났던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과정에 사실은 거기 보면은 여러분 거기 1번 적혀 있거든요. 1번 돼 있는데 1번을 지울게요, 여러분. 미안한데 1번을 지우고 거기 2번 돼 있는 것도 그냥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별표에서 플라시 전투 1757년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투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이제 영국 거기 다 필요 없거나 그냥 만들어 줬는다. 영국 대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랑 연대를 맺은 벵골 연합. 그래서 프랑스 벵골 연합 그냥 영국이랑 싸웁니다. 근데 그 결과 누가 이겼냐 하면은 영국이 이기게 돼요. 자, 영국이 이기면서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영향력을 다운되게 되고 얘네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나중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나중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어쨌든 이 영국 애들이 어쨌든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이권을 가져가게 돼요. 우선 첫 번째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뭐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얘네가 가지게 되는 게 우선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되고요. 두 번째, 사실 이것만 가져가면 딴 거 다 필요 없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독점권. 영국이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싹 다 가져가게 되고요. 약간 인도를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그냥 원자재, 말 그대로 로우 메터리얼, 원료 공급지로 전락시켜버려요, 인도를. 되게 좀 나쁜 놈들이 사실은. 뒤에 나중에 더 배우면 알겠지만은 새끼들 더러워요. 얘네 진짜 어이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할게. 근데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결과까지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결과까지 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결론 어떻게 됩니까?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왜냐? 우리의 이권을 싹 다 지금 영국 새끼들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화가 당연히 나지 안 나겠어요?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건데 동그라미 2번. 자, 빨간색으로 마라타 동맹. 자, 마라타 동맹은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 힌두교 중심의 마라타족에
민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마라타족에서 만든 동맹이 마라타 동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마라타 동맹이 그래서 인도 중북부 중심으로 주로 인도 중북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우랑제부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쌤이 여기 시크 전쟁을 시크 전쟁은 밑에 있는데 딴 걸 많이 못 넣어서 쌤이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마이소르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 남부거든요. 남부. 요게 요거다 18세기쯤이에요. 18세기. 요게 1767서 99까지고. 자, 마라타 전쟁 같은 경우 이후에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거든요. 요게 한 이제 75년부터 1819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이 영국의 침략에 대해서 많은 인도인들이 약간 투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스탠디. 그리고 밑에 이제 시크색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바로 브라마 사마지 운동입니다. 동그라미 3번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1828. 자, 첫 번째 이거를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주도한 사람은 자, 노란 사람 적어볼게요. 람모한 로이 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람모한 로이. 이 사람은요 되게 재밌는 게 우선 브라만 계급이야. 저 사람 람모한 로이가. 지금도 인도 아직 카스트제가 법적으로 없어지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쟤는 브라만 계급에다가 동인대사까지 근무자 해봤어. 엘리트야. 근데 이 사람 얘기한 거는 이거야. 순수 힌두교로의 회귀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힌두교의 초기 신앙을 주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뭘 주장했는데 하면은 구습, 폐습을 타파하자는 거야. 자, 구습보다는 요거다. 폐습 타파가 중요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빨간색으로 사티와 같은 이런 거를 없애자라고 얘기했던 거야. 선생님, 사티가 뭐예요? 사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과부의 순사. 이게 무슨 말이냐? 과부. 알죠? 남편 죽고 남은 와이프를 과부라 부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순간시켜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없애자라는 거야. 그리고 뭐 좀 더 적어보자면은 카스트제 이거 아니고 브라만교 이거 설치는 꼴 보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브라만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근데요 이 사람 브라만주의라면서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브라만주의가 뭐냐면은 결국은 브라만교로 가자는 게 아니라 순수한 힌두교로 가자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빨간색 4번 시크 전쟁. 시크 전쟁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시크교 했죠? 걔네예요. 걔네 펀자브 지방 중심, 인도 북부 지방 중심입니다. 1845부터 49년까지였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바로 이제 빨간색으로 또 적을게요. 세포이의 항쟁. 거기 연도 적겠죠. 1857에서 58. 자, 하나는 이건 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더라. 배경부터 가볼게요. 세포이 항쟁이 왜 이러냐면 세포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세포이라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어로 병사라는 뜻이야. 페르시아어로. 근데 그러면 이 어쨌든 병사들이 난리 일으킨 거잖아. 맞지? 병사 우리말 이모군란 이런 것처럼 병사들이 난리 일으킨 건데 왜 난리 일으켰냐라는 거지. 자,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총기가 있죠. 군사들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총기에 바르는 기름이 있어. 총알이 잘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기름을 돼지 기름으로 발행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알잖아요. 소기름인지 돼지 기름인지 모르겠다. 그냥 돼지 기름이었을걸? 자, 내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맞네. 소 둘 다 맞아요. 소기름 돼지 기름 둘 다 맞아. 그러면서
소기능들이 투잡하니까 힌두 교도들도 많고, 인도에는 힌두 교도도 많고 이슬람 교도들도 많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인 갈등에서 출발한 게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선생님부터 정리해 줄게요. 우선 첫 번째, 영국의 식민 통치와 착취 플러스 종교 갈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국인들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전개죠. 전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데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얘네가 봉기를 합니다. 세포이의 봉기. 근데 이게 인도 독립전쟁으로 발달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모군란제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군사전만 딱 일어났다. 그 사회 현실, 그 사회가 굉장히 암울하고 지독하고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보니까 도시 하층민들과 여러 백성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델리를 점령하고, 근데 내가 지금 힌트를 줬고 있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북인도까지 장악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다 적어주는 거예요. 북인도까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세포이드 어찌됐든 봉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내분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강제 진압으로 해서 결국은 실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가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우선 우리 1번, 2번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 1번, 2번 적어볼게요.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됐습니다. 약간 진짜 약간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해요. 폐위되고, 자, 빨간색으로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이게 제정됐다고 얘기는 해요. 1858이고요. 오른쪽도 좀 지울게. 자,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동인도 회사가 해체됩니다. 쓸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동인도 회사 해체. 자,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자, 노란색으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들어선 거야. 1877년에.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자 동시에 이 인도 제국의 또 왕으로서 겸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되게 희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크미세포이의 항쟁이 가지는 의의가 뭔데라는 거야. 이건 있어. 요 정도만 적어볼게. 인도 최초의 대규모 민족운동이었어. 사실 이건 이제 내신에서 중요한 거지. 수능에서는 별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이 됨으로써 인도는 이제 무굴 제국이 아닌 거야. 그냥 영국령 인도 제국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사를 배웠어도 말이 이랬고요. 자, 한국사를 배웠다시피 알잖아. 야,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과연 가만히 있어? 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6번 인도 국민회의 1885.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이의 항쟁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족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 인도 안에서는. 근데 생각해봐,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인도에 이렇게 많은 민족 운동이 있다 보니까 좀 짜증나잖아. 그래서 마치 그 일제가 한반도에서 일진회라는 걸 구성했던 것처럼 영국도 인도에다가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래서 첫 번째 결성. 얘네가 결성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인도인들의 독립운동을 좀 더 저지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지식인들이라든지 자본가들 갖다 회유를 시킨 거지. 그래서 영국이 인도인 회유가 목적이었던 거야. 마치 일진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회유 목적으로 이제 결성을 했어. 그래서 초기에는 이 인도 국민의 회의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점진적이고 합법적 독립운동, 합법적 민족운동을 추구를 해. 왜냐? 저 영국 애들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요걸 하나 적어볼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칸이 좀 될지 모르겠다. 한번 적어볼게. 즉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꼴인 거지. 여기서는. 근데 변화라고 돼 있죠. 어떻게 변화한다? 그렇지. 우리 알잖아. 자, 빨간색으로 벵골 분할령을 영국이 발표를 하면서 이 발표 이후 싹 바뀌게 돼. 이거 이후로부터 해서 반영운동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야. 자, 인도 국민회의 나왔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린 7번 벵골 분할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벵골 분할 7번 빨간색으로 1905. 자, 벵골 분할령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독립대사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벵골 분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벵골이라는 지역을 둘로 쪼개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쪼개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서벵골 지역 같은 경우는 힌두교도들이 많았어요. 힌두교도가 많고요. 동벵골 지역은 이슬람교도가 많아.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서벵골과 동벵골로 발음을 이르니 서벵골과 동벵골 동ben골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즉 뭐냐? 인도인의 분열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당연히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목적 내가 나도 모르게 흐른 대로 가버렸다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 갈등으로 번지게끔 하려는 게 의도라는 거였지. 여기 의도. 알겠지?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가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콜카타 대회에서 대회가 우리 하는 그런 대회 뭐 경진대회 그런 대회가 아니고 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하냐? 자, 빨간색으로 스와데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자치뿐만 아니라 국산품 애용 이런 내용들이 다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스와데시라고 막 얘기를 한 거지. 됐습니까? 참고로 콜카타 대회 연도도 나와 있어서 적어줄게요. 1906. 자, 그러면서 스와데시아 같은 이것들 막 부르짖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영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지. 이에 대해서 인도란다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만드냐면은 전 인도 이슬람 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얘네랑 대치되는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분열, 요거 이제 후원하면서 이제 분열을 하려고 나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저기 경과다. 미안해 얘들아. 결과는 경과다. 나 왜 결과로 봤을까?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 빨간색은 아니고 흰색으로 벵골 분할령을 취소시켰습니다. 자, 벵골 분할령이 취소되더라. 언제? 1911년에.
그러면서 자 밑에 어차피 밑에 너네 남잖아.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를 허용합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한 뱅고 분할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나요? 네, 어쨌든 오른쪽에 내용이 진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내용을 딱 정리하고 합시다, 여러분. 19, 20세기 개발 업체 내용이 얼마 안 돼, 진짜. 사실 이 파트가 제 메인이었고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인도사가. 자, 그럼 2번 정리할게요. 진짜 별 내용이 없어, 여기는. 수능에도 가끔 나오지 거의 요즘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가봅시다. 바로 2번 19, 20세기 인도사 마지막입니다. 인도사의 마지막. 자, 동그라미 1번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샤타그라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샤타그라하 운동. 길다 길어. 이런 게 있어요. 자, 배경부터 가볼게. 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시작된 건 다음과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어쨌든 이제 승전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승전하기까지 사실 인도인들 많이 협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지. 인도인들은 당시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래 좋다, 너네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치를 약속을 해줘. 1차 대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끔 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오케이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 갑니다.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랬잖아. 영국은 진짜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뭘 제정하게 되냐면은 한번 적어볼게. 1차 대전 후 자치를 약속한 영국이 자, 빨간색으로 롤러법을 제정했다. 롤러법을 제정.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야지. 그렇지. 선생님, 롤러법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롤러법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게 난 왜 이랬지? 1919년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롤러법이 뭐냐면은 이거 되게 희한한 법이다. 인도인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과정. 그래서 이 샤타그라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금 행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별 게 없긴 한데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간디구나. 룰러법 폐지, 자치 이걸 요구하면서 소금 행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저희는 동그라미 2번 네루의 인도 독립동맹. 네루는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 현대사 가면 뭐 나세르, 티토랑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속 나올 겁니다. 네루의 인도 독립동맹. 한 1960년대까지는 계속 등장할 사람일 거예요. 특히 제1차 비동맹 회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어우야. 이 네루의 인도 독립동맹 같은 경우는요. 이거예요. 사실은 주장이라고 할 건 별거 없긴 한데 이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 주장 이거야. 인도의 완전한 독립. 그래서 이 네루 일당 특히 인도 독립동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렬을 하게 정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막 20년대 무장투쟁하고 했던 것처럼 의열당 같은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하면 결과 외교 군사 제외 나머지는 자치를 허용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치를 허용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화살표 신인도 통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1935년에 제정이 돼요. 신인도 통치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자 동그라미 3번. 2차 대전 이후 인도에 대해서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도 얘기 다 알잖아요. 그렇지. 우선 첫 번째.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게 1947년이고요. 이후에 인도가 다시 또 분리되죠. 어떻게 분리돼요? 그렇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중심이 되고요. 이게 이제 벵골 분할령의 영향이었던 거지. 그래서 4번.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카슈미르 문제. 그냥 요 2번이 요렇게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도사를 1시간 이거 흰색 분들 한 남은 건데 여러분 어떻게 부러졌습니다. 내일 흰색 분들을 사러 가야 되나? 사실 여기까지 해서 인도에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이제 10분 쉬었다가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되게 길게 가져갔거든.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이제 서아시아사 들어가기 앞서서 자료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사 개관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알죠?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세요. 알겠지? 우리 인도에서 되게 1시간에 나가게 우리 양 많잖아. 알지? 10분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